오늘 소멸자 클래스의 소멸자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했을 거예요. 생성자를 했을 거예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결무늬 더하기 클래스 이름을 해서 생성된 객체가 범위를 벗어날 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소멸자인데 이게 지금 딜리트를 하잖아요. 여기 new에서 할당을 해준 그 메모리를 얘가 딜리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닫거나 메모리를 반환하는 작업과 같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 자원을 반납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그램을 닫기 전에 이걸 딜리트 해주기 위해서 소멸자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객체화 함수. 이 코드를, 예시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보면은 우선 클래스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줬고 여기서 circle에서 가로 안에 받은 숫자를 사이즈로 받는 그런 클래스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make doubl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 그 클래스 circle의 사이즈를 2배로 만드는 그런 함수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circle 1이라는 애를 만들어주고 얘 사이즈를 10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make double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2배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10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C 사이즈를 2배로 하는 make double을 했는데도 10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은 여기 make double 안에서 C1, 아니 circle 1을 봤는데 이거를 그냥 circle 1이 아니라 circle 1을 똑같이 복사를 한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는 circle 1이랑 그냥 똑같은 값이지 circle 1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 생성자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circle 1의 사이즈를 했을 때는 20이 아니라 10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20으로 만들려면은 circle 1에 있는 사이즈 값을 2배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참조자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돼요. 앞에서 아마 포인터를 배웠을 건데, 네. 여기 달라진 점은 위에서랑 지금 달라진 점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엔드가 들어가고, 네, 엔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여기 make double circle 1에서 circle 1의 주소값을 실제로 넘겨줬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하는 거는 그냥 복사된 값이 아니라 그 circle 1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듯이 첫 번째 방법은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변경하더라도 원본 객체에 영향이 없어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복사를 하려면 객체의 크기가 크면 복사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주소값으로 참조자를 전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 이거는 이거랑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달라진 점은 여기 안에 직접 주소값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별표가 들어가고 여기를 다르게 표시하죠. 이 점 외에는 네, 다른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함수가 객체 반환하기. 여기는 여기가 create circle이죠.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make double이었는데 여기는 create circle이고 이 안에서 return하는 값이 그 C예요. 아까는 그냥 곱하기 2만 했다면 여기서는 C를 return을 하죠. 네. 여기서도 근데
이 서클 C의 복사본을 전달해요. 아까 말했듯이 복사 생성자를 전달하죠. 그렇다는 점,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 생성자를 더 한번 알아보자면 어떨 때 복사 생성자가 전달되느냐? 아까 이 경우랑 여기서 return C를 했던 이 경우랑 처음에 여기 make double에서 여기 넣었을 때 복사 생성자를 생성했었죠. 네, 그런 경우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my class object에서 object2에서 같은 종류의 객체로 소개하는 경우, 그리고 객체를 함수에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함수가 객체를 반환하는 경우. 이건 여기서 복사 생성자를 고쳐야죠. 윗반하는 곳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예시를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클래스 person이라는 데에서 이걸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간 거는 int age, 얘 age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ge가 21인 a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클론이라는 person을 생성을 했는데 여기는 괄호 안에 a를 넣었죠. 그래서 a를 복사한 거를 여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cout으로 그 a랑 클론의 age를 한번 그걸 해보면 지금 둘 다 25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21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넣었던. 그런데 두 번째 A의 나이를 25로 바꾸고 나면은 클론은 A의 처음에 여기 A의 age를 25로 바꾸기 전에 A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클론의 나이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21로 있어요. 그래서 A의 나이 21, 클론의 나이 21에서 A의 나이 25, 클론의 나이 21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복사된 것의 값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rcle 클래스의 반지름을 교환하는 수학 함수 작성해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인 함수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거는 클래스 circle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함수 getArea를 제가 여기서 출력하는 데 썼기 때문에 getArea하고 클래스 circle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본 객체를 받아서 실제로 객체의 내용이 교환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여기 2.2나 2.3에서 실제로 애들의 값을 교환해줬던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circle 클래스의 반지름을 교환하는 서브 함수인데 원본 객체를 받아서 실제로 객체의 내용이 교환되도록 하는 거. 먼저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 getArea라는 넓이를 구하는 함수도 선언을 해주고 이거는 그냥 라디우스 곱하기 3.14겠죠? 그리고 수압 함수를 어떻게 썼냐? 저는 먼저 여기에 얘네 주소값을 받고 템프라는 옛날에도 한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임시로 숫자를 저장하는 걸 써서 여기다가 c1.radius를 저장을 한 뒤에 서로 바꾸는 그런 걸 해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여기가 and를 써서 직접 C1, C2의 값을 바꿔줬어야 했다는 점. 그러니까 직접 이 클래스 circle1과 circle2에 들어갈 값을 바꿔줬어야 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보면 클래스 안에 객체 포함하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렇게 클래스처럼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네. 거기서 특징이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앞에서 선언했던 date라는 클래스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다른 객체가 하나의 객체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름을 받는 스트링이랑 그리고 생일을 받는 데이트 앞에서 선언했던 클래스죠.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정적 변수는 이것도 옛날에 전역 변수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게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변수였죠. 전역 변수가. 그게 정적 변수는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특히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 스태틱을 붙여서 선언을 하면 되고 이렇게 클래스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 후에 이게 와야지 이게 먼저 와 있으면은 int circle의 카운트를 0으로 하는 이게 클래스 circle보다 먼저 가면은 클래스 circle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오르라고 치기 때문에 이 클래스보다 뒤에만 있으면 돼요. 보통은 메인 함수 앞에서 선언을 초기화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렌드 함수입니다. 이 프렌드라는 메커니즘은 말 그대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프라이빗이라는 이거에는 다른 데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내 친구다. 이렇게 프렌드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면 B를 이제 B도 A의 프라이빗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얘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접근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스트링 그 비밀이죠. 시크릿이라는 프라이빗한 그런 스트링을 여기서 프렌드 클래스 B를 선언을 해주면 비밀 정보라는 이 문장을 스트링 시크릿에 넣어도 프린트를 하면 B를 프린트를 했는데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B를 프렌드 클래스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읽어낼 수 없겠지만 여기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프렌드 클래스는 그 원래 클래스의 프라이빗한 멤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속부터 스터디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상속이라 하면은 그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냥 있는 단어, 상속, 유산을 물려받는 약간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C++에서도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그 클래스 갖고 있는 모든 멤버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기초 클래스,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라고 하고 상속받는 애를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에 써진 것처럼 앞에 클래스를 써주고 그다음에 자식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이렇게 콜론 접근 지정자 그다음에 부모 클래스 그다음에 이 사이에는 추가할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클래스는 그냥 상수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클래스 선언하는 것처럼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데 생략이 됐네요. 그다음에 접근 지정자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이런 걸 말하고 여기 또 대체로 부모 클래스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쓰고 자식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이름이 이렇게 개, 고양이, 호랑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부모 클래스는 대충 추상적으로 아우르는 애니멀이라던가 뭐 이렇게 교통수단 같아 보이니까 이제 베이클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이름을 정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부모 클래스 멤버가 자식 클래스로 상속된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랑 멤버 함수를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자식 클래스만의 변수나 함수를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존재하는 멤버를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에 이렇게 ag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로 age라는 멤버 변수를 정의하지 않아도 부모 클래스 애니멀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인 age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상속의 강점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특징을 자식 클래스에서 마음대로 추가, 교체, 상세화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모든 코드가 C++이나 어떤 다른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이렇게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항상 나타나듯이 상속을 사용하면은 중복되는 코드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듯이 car, bicycle 클래스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스피드, set 스피드, get 스피드 이런 식의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갖는데 이걸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두 개의 클래스로 작성을 하면은 클래스 car, 클래스 bicycle 이렇게 두 개를 작성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두 클래스 모두에 똑같은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똑같이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속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 vehicle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작성해서 여기 안에다가 스피드, set 스피드, get 스피드를 다 넣어주고 이 vehicle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로 car, bicycle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추가할 게 없다면 추가를 안 해도 되고 더 추가할 게 있으면은 이제 이 안에다가 새로 더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코드가 보다 더 간결해진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두 개밖에 안 써서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게 코드가 좀 더 길어지고 공통된 특징이 좀 더 많아질수록 상속은 더 여기서 강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를 부모 클래스에 넣어보면은 하나로 정리돼서 관리하기나 유지 보수 및 변경이 수월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라면은 만약에 이렇게 각각 작성했을 때 어떤 기능을 공통적으로 더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원래라면 이렇게 각각 카에도 넣고 바이시클에도 넣고 똑같이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있는 특징이라면 부모 클래스 하나만 바꿔줬을 때 다른 모든 클래스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메인 함수를 써놨는데 이 메인 함수가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shape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에서 상속을 받아서 rectangle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hape 클래스는 멤버 변수로 x랑 y 위치를 갖고 있고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또 잘못 썼네요. shape 클래스는 멤버 함수로 print location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 rectangle 클래스는 멤버 변수로 width, height 그리고 멤버 함수로 print are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멤버는 밖에서 그냥 전부 접근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클래스로 이게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얘한테 이제 x, y 멤버 변수 넣어주고 print location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얘의 좌표가 나오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이 shape 클래스의 상속을 받아서 rectangle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width, height 멤버 변수에다가 print area 멤버 함수를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면적에 출력되도록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rectangle r이라는 rectangle 객체를 만들고 r.x로 x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rectangle이라는 클래스가 shape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객체에서도 x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얘는 3, 그다음에 y는 6으로 설정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width, height를 각각 2, 8로 넣어주면 다음에 이걸 각각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3,6 좌표가 나오고 면적은 16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계속 할게요. 이제 상속에서도 생성자 소멸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생성자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번에 아까 소멸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죠. 근데 이제 상속된 클래스에서도 생성자 소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속된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는 그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만 호출되는 게 아니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또한 같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된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게 되는데 특별히 지정을 안 하면은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돼요. 기본 생성자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반대로 객체가 소멸될 때는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된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게 됩니다. 아까 두 개가 반대죠. 생성자는 부모가 먼저 그 다음에 자식이 호출되는데 소멸자는 자식이 먼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호출된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자, 소멸자 각각 만들어졌죠. 그렇게 됐더니 생성자 쉐입의 그러니까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생성자가 호출이 된 다음에 자식 소멸자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소멸자가 호출이 됐어요. 이제 circle C 이렇게 C라는 서클 객체를 만들었는데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근데 얘가 호출이 될 때 얘만 얘만 호출되는 게 아니고 얘가 호출된 다음에 서클 생성자는 이미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이미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일단 실행을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멈춘 다음에 shape 그러니까 서클 클래스는 shape 클래스 상속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더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shape을 일단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shape 생성자가 실행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클 생성자가 호출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클 소멸자가 실행될 때도 먼저 이제 이게 먼저 아까 생긴 순서와 반대로 소멸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얘가 먼저 소멸되면은 순서가 안 맞으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려면 아까 거랑 다르게 그 헤더 뒤에다가 콜론을 붙여서 원하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적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클 생성자를 실행할 때 x, y, r 이걸 받아서 여기서 x, y, r을 받았죠. 그다음에 x, y 해당하는 거는 shape
생성자를 넘겨줘요. 그러면 shape 생성자를 여기서 실행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radius에다가 r, 이거는 그 멤버 리스트였죠. 그래서 radius에다가 r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서클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실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예제가 있는데, shape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rectangle 클래스 작성하는 거,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번엔 좀 다른 게, 각각 생성자랑 소멸자를 작성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shape 클래스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x, y 멤버 변수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생성자, 소멸자를 각각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rectangle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는데 따로 지정 안 해주면은 기본 생성자가 그 shape 같은 경우에가 기본 생성자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원하는 생성자를 지정을 해줬죠. 얘가 실행되도록. 그 다음에 WH는 차례대로 width, height에 대입을 시켜줬고,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면 shape, rectangle, 그 다음에 소멸될 때는 rectangle, shape 순서대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제 상속이 되게 되면은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지정자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자기 클래스만, 그리고 나머지는 접근이 안 돼. 그건데 프로텍티드는 자기 클래스도 되고 자식 클래스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계통 애들은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는 안 되도록. 그래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멤버 함수 재정의 같은 경우는 멤버 함수의 헤더는 그대로 두고 몸체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애니멀 클래스에 speak라는 함수가 있었죠. 근데 도브 클래스로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 여기도 똑같이 speak라는 멤버 함수를 정의를 해줬는데, 이게 이름이 똑같게 되니까 이제 speak라는 함수를 재정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그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D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speak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멍멍,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데 재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도구의 speak 함수가 실행이 돼서 멍멍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 이름이랑 반환형, 레이렌스 개수랑 자료형 이게 전부 다 일치해야 재정의가 되는 거고, 만약 이게 틀리게 되면은 재정의가 아니라 하나 더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받았고 이렇게 재정을 했는데도 나는 재정이 된 함수 말고 원래 함수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래 그냥 스피크를 하면은 이렇게 상속 받은 애에서 재정이 한 이 함수가 실행되게 되니까 나는 애니멀의 스피크를 실행하고 싶어 라는 뜻으로 이렇게 범위 연산자를 사용해서 애니멀의 스피크 함수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해주면은 이렇게 동물 소리, 이렇게 원래 함수가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정의와 재정의의 차이는, 중복 정의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 아까 말했죠? 이게 틀리면은 새로 정의하게 되는 거, 그것도 중복 정의라고 보는 거고, 재정의는 상속받은 명사수를 변경하는 거, 이게 재정의입니다. 상속 접근 지정자라는 게 있는데, 앞서서 다 이렇게 상속을 받을 때 여기 앞에다가 public이라는 애를 써줬는데, 이거를 상속 접근 지정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접근 지정자로 아까 퍼블릭이랑 프로텍티드랑 프라이빗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상속 접근 지정자로도 퍼블릭 말고 이렇게 다른 두 개, 프로텍티드랑 프라이빗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 접근 지정자로 이렇게 퍼블릭을 사용하게 됐을 때 원래 부모 클래스에 사용하던 퍼블릭은 그냥 당연히 계속 퍼블릭으로 가고 프로텍티드 같은 것도 프로텍티드로 가고 프라이빗도 프라이빗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였던 애가 그러니까 설명을 약간 잘못했네요. 순서로 바꿨네. 그러니까 퍼블릭을 상속을 하게 되면은 퍼블릭은 그대로 퍼블릭이 되고 프로텍티드는 그대로 프로텍티드가 되고 프라이빗은 원래 그 자기 말고는 못 쓰니까 상속 받아도 못 쓰는 거죠. 적분 불가가 됐는데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퍼블릭 멤버는 프로텍티드로 바뀌고 프로텍티드는 그대로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은 원래 그대로 접근 불가니까 접근 불가가 되고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퍼블릭도 프라이빗으로 프로텍티드도 프라이빗으로 그래도 프라이빗 멤버는 부모에서 프라이빗은 부모 말고는 못 쓰니까 자식도 접근 불가 그래서 뭐라 설명하면 좋냐면은 상속된 클래스의 멤버 접근 수준이 상속 접근 지정자의 접근 수준보다 낮으면 해당 상속 접근 지정자로 덮어 씌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퍼블릭이 제일 낮은 보안 순위, 그다음에 프로텍티드가 그다음, 그리고 프라이빗이 제일 높은 보안 순위인데 음, 상속 접근 지정자보다 낮은 애들은 다 상속 접근 지정자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원래 클래스에서는 접근 지정자가 그냥 접근 지정자가 원래 프라이빗이 기본인데 상속 접근 지정자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이 기본이에요. 안 써주면 프라이빗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는 쌍의 클래스를 만들어줬고 여기서 A는 퍼블릭, B는 프로텍티드, C는 프라이빗을 설정했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상속받는 애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줘서 위에서 상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써줬으니까 지금 프라이빗이 기본이죠. 그래서 퍼블릭이었던 애는 프라이빗이 되고 프로텍티드였던 애는 프라이빗이 되고 프라이빗은 원래 사용 불가. 그래서 밖에서 접근할 때도 이렇게 A로 접근한 애는 접근이 되죠. 원래 퍼블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B, 그럼 프로텍티드. 얘 계통 말고는 못 쓰니까 밖에서 못 쓰고 C, 프라이빗이니까 못 쓰고 상속받은 A로 만든 객체도 A, 그러면 이제 최소가 프라이빗이 돼버렸으니까 다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중 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걸 다중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콤마를 사용해서 상속받는다를 나타내는데 이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렇게 안에 보듯이 멤버 변수가 서로 다른 클래스인데 이름이 똑같죠? X로. 근데 만약에 이 두 상위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 이 하위 클래스 같은 경우는 부모의 클래 부모의 멤버를 전부 다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X라는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X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X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여기 X를 호출했을 때.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가리킨 대상이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슈퍼1의 X를 호출하겠다. 그래서 원래 1이었으니까 1이 출력되도록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계속 갈게요.
이제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애니멀에 스피크라는 함수가 있고, 얘를 상속받아서 각각 재정의를 해줬죠. 강아지는 멍멍하도록, 고양이는 야옹하도록 해서 각각 객체를 만들어서 스피크 함수를 실행했을 때 서로 다른 멍멍, 야옹,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을 다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코드는 다형성을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지 실제로 다형성이 수행된 게 아니어서 좀 더 설명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형성은 포인터를 사용해서 수행이 되는데 객체 포인터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은 도구 클래스 아까 위에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애니멀 타입의 포인터로 도구 타입의 객체를 가리키는 코드는 이게 원래 저희가 알던 인트 타입의 포인터로 인트 타입의 그 메모리를 생성하는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면은 도구 객체 같은 경우는 애니멀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애니멀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저장되는 거 보면은 도구 클래스의 객체 앞부분에 그 애니멀 클래스의 부분이 앞에 있는 거고 그 뒤에 추가되는 부분이 따라서 메모리가 저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포인터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상향 형변환이라 그래요. 상향인 이유는 그 메모리가 적은 용량 적은 애로 큰 애를 더 큰 애를 가리키니까 상향 형변환이라 하고 부모 포인터로 가리키는 경우에는 부모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 주소뿐만 아니고 자기가 가리키는 그 뭐지? 자료형의 크기도 같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 객체의 모든 정보를 갖고 올 수는 없고 애니멀이라는 자로 갖고 오기 때문에 애니멀 부분만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애니멀 클래스에서 스피크 있고 상속받은 도구 클래스에서 스픽이 있는데 애니멀 포인터로 도구 객체를 가리켰을 때 그 p 포인터에서 스피크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애니멀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스피크 함수는 도구 객체에서 새롭게 재정의해준 스피크 함수가 아니고 원래 애니멀 클래스에 갖고 있던 스피크 함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과는 동물 소리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도구 포인트였다면은 이렇게 밑에 재정이 된 멍멍이 실행이 되겠지만 애니멀 포인터로 도구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행되는 스피크 함수는 도구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가 아닌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애니멀 클래스로 그러니까 애니멀 포인터로 도구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 이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가상함수라는 게 있는데 부모 클래스에서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를 가상함수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가상함수로 지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밑에서 애니멀 포인터로 도구, 도구 객체를 가리킬 때 도구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니까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는 얘는 일단 임시 가상 함수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실행하지 않고 이미 새롭게 재정이 된 애가 밑에 있으니까 얘가 아닌 그 밑에 애를 가리켜라 해서 밑에 도구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 포인터로 도구 객체를 가리켰고 그리고 그 포인터로 스피크 함수를 실행하게 됐는데 virtual 키워드가 여기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커 함수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지 않고 도구 클래스로 가서 스피커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P라는 포인터가 cat 객체를 생성해서 가리킨다고 했을 때 P에서 이 애니멀 포인터가 스피커 함수를 실행할 때 이번에는 cat 얘를 실행 안 하고 얘를 가리키니까 얘의 스피커 함수로 가서 야옹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멍 야옹 각각 실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포인터로 서로 다른 객체를 가리켰는데 서로 다른 자료형의 객체를 가리켰는데 똑같이 스피커 함수를 실행했죠. 근데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런 거를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앞에서 포인터로 다양성을 수행했던 것처럼 참조자로도 다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데 포인터를 사용했던 것처럼 부모 클래스의 참조자로 자식 클래스의 참조자를 참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애니멀 포인터로 애니멀 객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자식인 도구 객체를 가리켰던 것처럼 애니멀 참조자로 도구 참조자를 가리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니멀 참조자로 스피크 함수를 실행했을 때 여기 앞에 virtual이 있기 때문에 애니멀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를 실행한 게 아니라 도구 클래스의 스피크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멍멍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소멸자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포인터로 다형성을 수행한 다음에 객체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출력되는 결과가 슈퍼 소멸자만 수행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슈퍼 포인터로 이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 부모 객체의 뭐라지? 부모 형태의 포인터로 부모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고 가리켰는데 포인터의 자료형이 부모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얘가 부모 포인트 그러니까 부모 자료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식 소멸자가 호출이 안 되고 부모 소멸자만 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식 소멸자도 같이 호출이 되게 하려면은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를 가상함수로 하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이렇게 버추얼을 썼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버추얼을 앞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버추얼을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네요. 어쨌든 여기 앞에다가 버추얼을 써줘서 순서 바꿔서 했네. 그 밑에가 위에가 되는 거예요. 버추얼을 써줘서 얘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얘가 먼저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서브 먼저 실행되고 슈퍼가 나중에 실행되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 소멸자만 호출이 되게 되면은 자식 생성자가 만든 애는 소멸이 안 돼서 메모리 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식 소멸자를 호출을 하고 부모 소멸자가 그 다음에 호출되도록 순서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순수 가상함수라는 게 있어요. 순수 가상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정의가 없고 선언만 된 함수를 순수 가상함수라고 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앞에 이렇게 virtual이 있고 이렇게 끝에 는 0 이렇게 끝나게 되게 됩니다.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거나 클래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추상 클래스만으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고 상속을 통해서 그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에서 순수 가상 함수로
speak라는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얘가 정의가 없죠. 그래서 상속받은 도구 클래스나 cat 클래스에서 speak 함수를 각각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게 컴파일러가 오류를 뿜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애니멀 포인터로 도구 객체를 생성해서 각각 뭐 도구 cat 가르쳐서 speak 함수를 시행했더니 멍멍야옹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 앞에서 speak 함수를 그 부모 클래스로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밑에서 재정의를 안 해주게 되면 오류를 뿜게 되니까 좀 더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멤버 함수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커지게 되니까 몇 가지 요소를 빠뜨릴 수 있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그 오류를 잡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멤버 변수 없이 온전히 순수 가상 함수로만 이루어져야 나중에 관리하기 편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를 풀 건데 shape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세 가지 클래스를 작성해서 다양성을 한번 수행해 보죠. 그 각각 조건이 있는데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해서 이 결과가 나오도록 클래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분이니까 3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shape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위치 XY 이거를 멤버 변수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shape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상함수 순수 가상함수로 이렇게 get area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더블로 만든 이유는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3.14를 곱해야 되니까 더블로 받아줬고 그 다음에 shape에서 상도를 받아서 서클 클래스를 만들어줬고 반지름을 멤버 변수를 추가해줬고 그 다음에 원 생성자를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을 받아서 x좌표, y좌표는 이렇게 쉐입 생성자로 넘겨줬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렇게 레디우스 멤버 변수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get area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죠.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 넓이가 하는 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걸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위에다가 요 식, 이 줄이랑 요거 줄, 이거 두 개를 넣어주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3.14라고 해서 쭉 쭉 끝까지 있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클래스 또 쉐입 상속받아서 만들었고 이제 width, height 멤버를 추가해줬고 렉탱귤 생성자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x좌표, y좌표 이거는 너비랑 높이가 있으니까 너비랑 높이를 받아서 너비 높이 각각 넣어줬고 앞에 거 좌표는 쉐입 생성자에다가 넣어줬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정의를 해서 너비 곱하기 높이 해서 이게 직사각형 높이잖아요.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그 렉탱글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냥 렉탱글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또 너비랑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중복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프라이빗을 해버리면은 트라이앵글 클래스에서 못 쓰니까 여기서 프로텍티드로 선언을 이미 했어서 여기서 그냥 with height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너비 높이 받아서 여기서는 이제 렉탱귤 생성자에 넣어줬죠. 각각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것도 get area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et area를 정의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굳이 얘를 protected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private를 했어도 작동은 되겠네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shape 생성자, 그러니까 생성자가 아니고 shape 포인터로 s를 만들어 줬는데 이제 circle 1 이렇게 0,4에다가 반지름 5짜리 이걸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get area를 쓸 수 있죠. 이제 get area 이거는 포인터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멤버에 접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원의 넓이가 나오고 이제는 그 다음은 포인터를 직사각형을 가리키도록 삼각형을 가리키도록 각각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 get area를 실행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죠.